Y축 대칭으로 봅시다. Y축 대칭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우선은 Y축 대칭. Y는 X 대칭이니까 기준이 되는 Y는 X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알파라는 동경이 어디 있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어. 여기 알파지. 그럼 Y는 X 대칭이 되려면 베타라는 동경은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되겠지. 맞네. 요게 베타가 되겠지. 예를 들어 볼게. 요게 만약에 30도야. 요게 30도면은 누가 30도가 돼야 돼? 얘가 30도가 되겠지. 맞지? 이거에 대해 접해야 되니까. 그러면 알파는 몇 도? 60도가 되는 얘기거든. 그러면 30도와 60도는 당연히 더했을 때. 맞지? 더했을 때 안 나왔더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각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나왔어? 90도가 나왔지. 여기다 뭐 하면 붙이자? 360도 곱하기 n만 이렇게 붙여주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y는 x 대칭이 되고 있지. 여기 5가지 경우를 나는 뭐 암기의 신이다 그러면 외워도 돼. 한치 오차 없이 외울 수 있다. 그럼 외워도 되는데 우리가 외울 거 안 그래도 많지?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암기를 최소한 해줘야 돼. 어렵지 않잖아. 빨리 그리면 되지. 그럼 하나만 해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볼 건데 필수의 3번부터 두 동경 위치 그걸 유지하는 것을 다 해보시고 필수의 3번을 가보시면 지금 세타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한대. 첫 번째잖아. 왜지?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어떨 때 이쁘다? 뺄 때 이뻐. 얼마 나와? 0이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후각을 빼야지. 그러니까 5세타에서 뺄 생각을 해줘야지. 뺐을 때 얼마 나왔다? 0도가 나왔어. 360도 곱하기 n만 딱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서 n은 뭐가 된다? 정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지금 0에서 360 요 범위에 있대. 그러면 여기 4세타니까 여기서 양변을 4로 나누면 세타는 뭐가 되냐면 90 곱하기 n이 되겠지. 양변을 4로 나눴어. n이 정수 그대로 갈 것이고. 그러면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값을 이 범위에 있는 정수값을 몇 개 찔러넣으면 되겠지. n이 만약에 0이어봐 들어가니? 안 들어가. 그러니까 n이 9분부터 가능해. 1 가능하지. n이 1이 되면 세타 얼마 나와? 90도 나오지. 그 다음에 n 2가 되면 얼마 되겠어? n 2 집어넣어. 세타 얼마? 180 나오지. 그 다음에 n이 3이 됐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오고 3이면 얼마? 세타는 270도 나오지. 4가 되면 안 되겠지. 360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답이 이렇게 나온다. 3개 나오지. 보통 문제들은 보통 하나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와. 시험 문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답이 3개가 나와. 되겠니? 요거는 내신 문제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돼. 어차피 그 내신 문제 보통 최대한 많이 내봤자 22문제 아니니? 그 과정이 올라갈수록 문제 수가 좀 줄어. 왜냐면 문제 수가 좀 길다 보니까, 문제가 길다 보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22문제 그 정도로 예상되고, 그럼 이렇게 한 문제씩 정복하다 보면은 유형 거의 다 차. 실제로 학교마다 기출에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서너 문제밖에 없어. 그건 어차피 이제 별별 문제들 그런 거고,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라면 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이런 건 한 문제를 채운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 이게 바로 일반과학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호도법에 관한 거. 호도법의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 이거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 계산법. 요거를 호도법이라고 하지. 줄임말이잖아. 호도법. 이거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필요성부터 이해해줘야 돼. 필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슨 과정을 할 거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막 이런 거만 배웠단 말이지. 사인 뭐 30도, 사인 뭐 45도 이런 거 배웠어. 여기는 각도를 집어넣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고등과정 와서 이제 얘를 좌표축으로 가져올 거야. y는 sin x 이런 거를 다뤄보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가 다루는 좌표축 있지. x, y 축은 무슨 평면이라고 하지? 실수평면. x축, y축 모두 다 값들이
놈들이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평면이지.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들어갈 요 x 값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실수 값이 들어가줘야 돼. 맞잖아. 여기다 뭐 1도 이런 거 넣을 수 있니?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점이 뭐냐면 출발점이 이거야. 1도하고 과연 1하고 같을까? 다르지.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지. 더 쉬운 거는 1도하고 1kg이 같아? 당연히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1도하고 1은 같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표현했던 요 각도 표현 방식 있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해. 60분법. 우리가 시계가 60등분 했잖아. 60분으로 나눠서 60분법이지. 1도, 2도, 3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60분법이라고 하고 오늘 할 게 뭐냐면 바로 호도법이야. 호도법은 뭐냐면 필요성 얘기했지. 뭐다? 이 60분법을 뭐 해주는 과정이다. 실수화를 해주는 과정이야. 실수화.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가져오려면 실수 값이 들어갈 거니까 기존에 쓰던 60분법을 당연히 폐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몇 도를 1로 볼래. 그게 조금 중요한 약속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중요한 약속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돼. 반지름이 아래로 원할게. 이 반지름이 알짜리 원이 내가 얘를 둘 다 가지고 재는 거야. 반지름 알을 잰 다음에 호의 길이 갖다 붙이는 거지. 호의 길이 딱 갖다 붙였을 때 둘 다.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마침 때마침 얼마가 되면 반지름 알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존재하겠지. 그러면 그 존재하는 순간에 이 각도가 존재할 건데 이 각도라고 하는 걸 여기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세타는 반지름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반지름이 더 줄었어. 그냥 동심원이잖아. 그러면 이런 원이지. 생각해봐. 그러면 닮은 도형이지. 이 부채꼴하고 이 부채꼴 닮은 꼴이야. 이게 1대1이면 얘도 1대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각도 있지. 세타. 걔는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지. 너 동의하니? 너 동의하지? 그때의 각도를 체크를 해보면 대략 몇 도가 나오냐면은 대략 57도가 나와. 57도. 이때 각도가 대략 57.5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얘를 뭐로 약속했냐면 1로 약속한 거야. 예. 엄밀히 얘기하면은 단위는 우리가 이제 출처가 60분법에서 오네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디안이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얘를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실수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실수 1은 뭐다? 대략 57도 정도다. 먼저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대략 57도를 숫자 1로 볼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이 작업을 한 번 더 할 거야. 한 번 더 해. 세타 한 번 더 갔어. 그러면 얘는 2세타가 되겠지? 그렇지. 2세타가 될 거 아니니? 한 번 더 세타를 더 갔어. 그럼 이거 합쳐 얼마? 2가 되겠지.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하면 이 정도 돼. 한 번 더 하면 그러면 요 가격이 뭐가 된다? 3이 되겠지.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180도 요 평각이라고 하는 거 조금 찌꺼기가 남다는 거지. 그래서 얘 요 값이 대략 얼마 나오냐면 0.14 1, 5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180도 있지. 180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0도 얘는 바로 실수화를 시키면 8가 된다 얘기야. 대략 3.14. 3.14. 그래서 오늘 호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180도가 얼마라고? 8이야. 요게 내 기준점이 될 거야. 180도가 8. 그럼 이제부터 오늘은 360도, 오늘부터는 360도를 어떻게 적을 거야? 2파이로 적을 거야. 90도는 어떻게 적을 거야? 2분의 파이로 적어야 되겠지. 그치? 60도는 어떻게 적을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30도는 6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특히 요거를 많이 학생들이 운동하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냐? 60도는 3분의 파이. 6이면 3, 3이면 6.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60도야? 3분의 파이. 30도야? 6분의 파이. 그럼 45도는 어떻게 되겠어?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요게 친숙해져야 돼. 60분법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60분법을 워낙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60분법 생각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연습을 해가지고 요거를 친숙하게
이거부터 만들자. 이게 바로 뭐냐면 호도법이다. 그럼 볼게. 여기 133페이지 갑시다. 거기 가보면 호도법의 개념 나와있지. 호도법 뭐라고 했어? 반지름의 길이하고 코일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각이 존재하는데 걔를 뭐로 약속했다? 실수 1. 대략값이 얼마라고? 57도 정도. 걔는 반지름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항상 일정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파이라고 하는 거. 파이 라디안. 실수 파이는 180도다. 이게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어. 그럼 만약 특수한 각들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만약에 12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고 싶어. 잘 안 돼. 그럼 비례식을 만들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일 때 파이야. 그러면 120도일 때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만들면 모조리 다 볼 수 있지. 그래서 x 값은 뭐가 되냐면 180분에 120의 파이가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 돼? 3분의 2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어차피 120도도 자동 함수가 되게 돼 있어. 120도 얼마나? 3분의 2 파이. 그런 거야. 비례식을 만들어서 가보자. 거기 개념 원리 익히기 있잖아. 135페이지에 있는 거 집에 가 일단 숙제로 한번 다 해봐야 돼.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을 바꾸고 거꾸로 호도법의 각을 왔다 갔다 이게 자제하려서 이게 삼각함수 기본기야. 이거부터가 잘 안 되면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연습 좀 하고. 그래서 필수예제 4번은 뭐 안 해줘도 되겠네. 하나만 해볼까? 60분법하고 호도법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 필수예제 4번을. 오늘 부채꼴까지가 목표거든. 필수예제 4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1번 봅시다. 1번 75도. 75도가 12분의 5파이냐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기준점이 뭐라고 그랬어? 180도가 파인 거지? 걔를 가지고 비례식을 만든다. 만약에 모르면 180도가 파이야. 그러면 75도는 얼마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겠어? 180분의 75파이가 되겠지. 약분만 잘 주면 되겠지. 얼마나 약분되니? 15가 약분되나? 15로 약분하면 요거가 되고 15 곱하기 얼마? 12? 맞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수계비 패스 될까? 너희들 한번 해봐. 그래서 그 다음에 부채꼴로 한번 가볼게.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134페이지에 부채꼴의 호의 그래프 너희 그래프는 거. 오늘 또 암기될 공식이 또 하나 등장했는데 부채꼴의 호의 그래프. 일단 넓이지. 요거 공식인데 첫 번째 공식이 나와있어. 첫 번째 공식은 부채꼴 이렇게 있을 때 중심각 세타, 그 다음 반지름 호의 길이가 L.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을 뭐지? 그래서 적어보면 호의 길이지.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하면 된다 이거야.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서 세타는 반드시 무슨 각이 돼야 되냐면 호도법의 각이야. 그렇지? 만약에 요 각이 만약에 30도야, 반지름이 만약에 2야, 그럼 두 개를 냅다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만약에 요 각이 69고 30도로 나왔어. 그럼 뭐로 고쳐야 되지? 우리 6분의 파이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지. 반드시 호도법의 각이다. 그거만 조금 신경 써. 두 번째 공식은 면적 공식이 있어. 면적 공식은 두 개 있지? 첫 번째 공식이 2분의 1의 r 제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분의 1의 r 곱하기 L. 두 번째 공식은 얘가 증명이 되면 자동 증명이 돼. r 곱하기 세타가 L이니까 걔로 딱 체인지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증명을 해볼게. 1번과 2번을 내가 적어놨는데 증명은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해. 비례식으로 한다는 거야. 비례식. 먼저 호의 길이 공식부터 해보면 지금 이게 완벽한 원 가정해볼게. 완벽한 원. 즉 중심각이 360도지. 360도. 즉 중심각이 2파이일 때 우리가 원주 공식이 어떻게 돼? 2파이 R이지.
360도일 때 2파이 r이야.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 L이 되겠지. B 대신. 그럼 여기서 활용 공식 주면 되지.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니? 두 개 곱한 거에서 2파이 r의 세타를 뭐로 나누는데 2파이로 나눠주면 되지. 어차피 약분되니까 r 곱하기 세타가 나오지. 자동 주문이 된다는 거지. 1번 주문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면적도 전체 360도짜리 원을 가정했을 때, 즉 2파이 대지 360도일 때 면적이 파이 r 제곱이지. 원의 면적은. 그러면 내가 세타일 때는 면적이 s가 되겠지. 그쵸, 면적. 얘도 마찬가지로 이 s를 구해보는 거가 되겠어. 파이 r 제곱의 세타를 2파이로 나눈 거지. 그럼 약분될 거고, 누구 남냐면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는 이런 결론 나오지. 그래서 이거 증명이 됐어. 그래서 얘만 증명이 되면은 요 놈은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동 증명이 된다는 거지. 이거 반드시 안 그래야 돼? 이게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거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 그래야 되고, 내신단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럼 요거에 관한 문제 한번 봅시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필수에 7번이 많이 나오는데 5번만 볼게. 실원은 제목을 달면 이렇게 돼.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이지.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 면적의 최대값이지. 면적의 맥시멈을 가는 거. 그럼 요거는 우선 하나 우리가 조금 객관식을 위해서 좀 알고 주는 거. 요거를 뭐 증명하는 학교는 거의 되질 않는데 장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면적의 최대값은 항상 중심각이 일정해. 중심각이 항상 2야. 항상 2. 실수 2. 여기 한번 증명해 볼게. 이렇게 되는데 우선 필수의 7번을 가봅시다.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고. 승리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게 나왔어. 둘레가 일정한 단답이야. 단답식인데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냐 물어봤어. 1초 문제는 우리가 만약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중심각이 2야. 대략각도 몇 도인 거야? 57도가 1이라고 그랬잖아. 114점을 받아 어디지, 그치? 그러니까 몇 사분? 2사분. 그게 4점짜리 단답형 문제였어. 1초 문제 아니니? 그렇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럼 7번을 먼저 가볼 건데,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면적의 최대값하고 중심각의 크기 구하셔야 돼. 그러면 봅시다. 지금 둘레가 8이야. 둘레가 8이니까 지금 2R 플러스 L이 얼마다? 8로 지금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면적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거야. 그 면적 조건 자체가 R하고 L이 있으니까 면적 공식 중에서 누굴 택해야 돼? R에 있는 놈을 택해야 되겠지. R하고 L이 들어간 거. 그렇지? 그래서 나는 면적 공식 누구를 택하겠다? 2분의 1에 R 곱하기 L 얘를 택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관계식이 요놈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고일 문제인 거지. 1차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요놈의 최대값 구하는 거. 한 문자 수고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2분의 1의 R에다가 L에 쑥 넘어가면 거네. 8 마이너스 2R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차함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 이런 전개하면 얼마나 돼? 4R이 되고 얘부터 적을게. 마이너스 R 때 플러스 4R이 되지. 그래서 요거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4R 될 거고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R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어. 그럼 얘는 최대값이 언제다? R이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얼마? 4가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R이 2일 때 최대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얘들아. 2 집어넣으면 L이 얼마 나오니? 4 나오지? 그지? R이 2라는 얘기는 L의 값이 얼마 나와? 4가 나와. 그치?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공식 봅시다.
여기 첫 번째 공식에서 내가 세타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세타는 어떻게 구해? 중심각은 호의 길이를 모르고 하는데 반지름은 나누면 되겠지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중심각을 구하려면은 이 호의 길이를 세타를 구하려면 호의 길이 4를 반지름 나눠주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중심각은 2인 거 확인했고 그때 면적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거지. 얘를 1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대. 지금 이제 8이란 예를 들었지만은 증명도 가능하다는 거야. 뭐 K로 잡은 다음에 일정하다 이렇게 써 그냥 증명도 가능해. 혹시 모르면 증명해볼까?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중심각한테 일정하다고 했잖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 2 플러스 L이 얼마? K로 일정하지. 면적의 X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R 곱하기 L이지. 그러면 2분의 1에 R 곱하기 L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K 마이너스 2R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R 제곱에 그 다음에 2분의 KR 이러면 되지. 그러면 2분의 KR 될 거고 반의 제곱이니까 누구 필요해? 16분의 K 제곱 플러스 16분의 K 제곱 이렇게 되지. R 마이너스 4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K. 내가 표준을 좀 빠르게 했어. 2차죠. 그럼 R이 얼마일 때? 4분의 K일 때지. 그럼 여기다가 4분의 K 집어넣어봐. R 대신 4분의 K 집어넣으면은 여기 2분의 K 플러스 L이 K가 되니까 L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K가 되거든. 맞지? 맞지? R이 4분의 K가 되는 순간은 L은 2분의 K가 돼. 따라서 중심각 세타는 L을 R로 나누면 되지.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2분의 K를 뭐로 나누면 되겠어? 4분의 K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이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가 나와.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내 학교는 아직 장원 빼고는 없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부채꼴에 둘레가 일정하다. 중심각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채꼴이 아닌 거지. 면적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약간 둥가 이렇게 이러한 부채꼴 되겠지. 이러한 거야, 그렇지? 둘레가 일정할 때는 중심각이 114도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삼각함수 뜻까지만 좀 할까? 이거 하면은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해그래프. 근데 표정을 좀 좋아하지. 확실히 안 돼. 어? 확실히 안 돼. 아니야 오늘 준비 많이 안 났어. 이제 개념이 많아서. 오늘 개념하느라 문제풀이 많이 못했잖아. 그래서 뭐냐 진도를 쫓기지 않으니까. 삼각함수 뜻까지만 할까? 뜻까지만 딱 할게. 개념만. 시간이 남잖아. 좀 힘들지. 그리고 내가 2월에 학사 일정을 몰라가지고 애초에 막 너무 2월 수업 일수 되게 적게 잡아놨단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방학이 금방금방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공식 휴강은 1일하고 2일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학교마다 올 수 있는 날 있고 없는 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수업을 2번 해줄 테니까 우선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거야. 참. 토요일. 다음 주에 지금 계약하는 게 있지 않니? 수도도 다음 주에 되잖아. 다음 주 다음 주 목 다음 주 월요일에 못 나오는 학교가 꽤 많잖아. 1, 2는 어차피 수업이 없어. 애초에 없는 거고 2월 1일하고 2일은 아예 없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월요일부터 계약하는 학교. 수도 맞잖아. 수도도 그렇고. 내가 알기로 성남은 2월 1일부터고 수도 29일, 여여도 29일, 영신도 29일이잖아. 다. 등포가 좀 느리네. 오일 전에. 영상 녹화한 거 말되지? 멋있다.
그 다음에 29하고 30은 수업할 건데 내가 수업을 2번 할 테니까 잠깐만 잘 끊어야 돼. 잠깐만. 잠깐 내가 계획을 짜줄게. 내가 애초에 너무 계획을 할 때 2월을 거의 절반을 다 뺐단 말이야. 짜다가 수업을 좀 정확히 왜냐면 너희들 놀면 힘들잖아. 그래서 결국 나와서 뭐 기출들을 하나 있더라도 나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너희들 평소 지금 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오늘 딱 삼각함수 정의만 가볍게 합시다.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하고 방식을 완전 바꿔야 돼. 전제 조건이 다르잖아. 직각삼각형을 전제로 까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정의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바뀌냐면 단위 원으로 가. 단위 원으로 가. 정의가 이렇게 돼. 이게 반지름이 R자리 단위 원이 있고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어떤 필요한 점이 있지. 얘가 시초선이 되는 것이고 그럼 원점과 연결한 얘가 동경이 되겠지. 얘가 이루는 각, 얘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세 개의 정의를 한번 할 건데 먼저 사인의 정의부터. 사인의 정의는 뭐냐면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러니까 표점을 내가 x, y로 잡았을 때 사인의 정의는 뭐다? 반지름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야. 여기 정의야. 정의니까 얘는 토를 낼 수가 없어. 왜 사인의 정의가 저렇게 됩니까? 정의거든. 일종의 약속이니까 토를 낼 수 없고 우리 반드시 암기를 하되. 봐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하고 완전히 별개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수선해봐 이렇게 내리잖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우리가 사인의 정의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이놈분의 이놈이었잖아. 똑같은 결론 나오지? 코사인은 뭐였니? 이것분의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우리가 정의가 뭐였지? 이놈분의 이놈이었지?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지? 특히 예각일 때에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걸 알 수 있고 누가 사인이 뭐예요? 딱 묻는다면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얘는 y좌표야. 그지? 코사인은 x좌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탄젠트는 뭐지? 기울기라고 생각해. 기울기. 딱 한 단어만 얘기하면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정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부호 결정이지. 부호를 먼저 조사할 건데 부호는 사인은 일단 반지름은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사인의 부호를 누가 결정한다? y좌표가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P점이 막 여기 움직일 거잖아. y좌표가 양수인 부분 어디니? 이쪽이지. 그러니까 여기 1, 4 보면 여기 양수고 여기 양수지. 사인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은 x좌표야. 그럼 x좌표가 양수인 부분 어디? 이쪽이잖아. 1하고 4겠지.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은 양수고 여기는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가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은 음수.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도 음수. 그 다음 마지막 탄젠트는 뭐라고 했어? 기울기야. 누구의 기울기냐면 동경의 기울기거든. 그러면 요 기울기 양수지.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는 음수가 되지. P가 여기 있을 때는 양수가 되지. P가 여기 있을 때는 다시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순간 어디? 여기하고 여기지. 그래서 여기 탄젠트가 양수가 되고 여기도 탄젠트가 양수가 되고 여기는 탄젠트 음수가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 탄젠트 음수, 여기는 코사인도 음수. 이렇게 부호를 조사할 수 있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니? 중졸과 고졸을 그지 가늠할 수 있는 공식을 하지. 두 문자. 부모님들 다 알고 계셔. 물어봐. 모두 양수지. 뭘? 여기 누구만 양수니? 쌀만 양수지. 쌀. 여기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지. 탄젠트. 여기 누구만 양수? 코사인 양수지. 이렇게. 그래서 올사탄고.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아마. 물어봐.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올사탄고 알아? 막 물어봐. 100% 아셔. 왜냐면 옛날에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수학의 정석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게 있었단 말이지. 올사탄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중졸과 고졸을 가늠할 수 있는 두 문자죠. 올사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두 보다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부호는 이렇게 결정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로 할 텐데 그
그래프인데 우선 봐봐. 그래프의 개형은 정의에서 바로 나와. 한번 정의만 한번 정의 우리가 적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x 개형만 잡아볼게요. 사인 x의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인은 뭐라고 했어? y좌표. y좌표의 변화를 보는 거지. y좌표. 그 y좌표의 변화 보면 딱 여기 있을 때 요 점부터 스타트잖아. 여기 있을 때 y좌표가 어떻게 돼? 0이지. 알콤마 0이잖아. 요 점의 좌표가 알콤마 0이니까 y좌표 0이 되지? 사인도 뭐가 된다? 사인도 0이 되겠지. 요 자리에 0이 들어갈 거잖아. 그럼 봐봐 이제 P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동경이 y좌표가 어떤 식으로 돼? y좌표가 올라가지? 어디까지 올라가? 제일 올라갈 때가 이때지. 이때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0,r이 되지 얘들아. 0,r이야. 그러면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r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사인 값이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90도 2분의 파이라고 적어야 되죠. 여기서. 나 180도가 파이겠지. 그 다음에 270도가 2분의 3파이. 마지막으로 360도가 2파이. 이렇게 그려볼 건데 사인의 그래프 어떻게 된다?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의 값이 뭐가 나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y좌표가 쭉 올라가잖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때 이 순간에 1 나오지. 그렇지? 그럼 90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90도 넘어가면 y좌표가 이제 감소해서 떨어지잖아. y좌표가 떨어지지. y좌표 쭉 떨어지다가 180도가 되는 순간 y좌표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러니까 쭉 떨어지다가 180도가 되는 순간 y좌표가 0이 돼. 그러다가 이제 180도를 넘어가면은 계속 내려가지고 음수로 바뀌었어. 음수로 바뀌지? 그 다음에 y좌표가 가장 적을 때 언제다? 요 지점이야. 요 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이지? 그럼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사이즈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쭉 내려가다가 요 순간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에 저점 찍고 270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지 이렇게. y좌표. 여기 바로 사인의 그래프야. 이게 한 사이클을 그리는 거지. 그 다음부터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이 모양 계속 반복이 되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인의 그래프.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은 먼저 잡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에서 바로 나오지. 정에서 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되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니? 우선 한 사이클 주기함수라는 얘기지. 주기 얼마? 2파이. 한 사이클 동안 2파이 걸렸지. 그리고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지. 다음 시간 좀 제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사인 그래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코사인 그래프 처음 쓰는 코사인은 뭐라고 했어? x좌표지. x좌표 변화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건데 이때가 x좌표가 제일 커. r이잖아. 알코마 여기니까 여기다가 r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지? 1 나오지? 그러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는 0도일 때가 이미 1이야. 제일 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갈수록 x좌표가 계속 감소하지. 언제까지? 90도까지 이제 0 될 거고 90도를 넘어가면 이제 음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0도일 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0이 되니까 쭉 내려가. 그 다음에 180도일 때가 x좌표가 가장 작아. 마이너스 100,0이지.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180도일 때 y좌표 값이 이게 마이너스 1.4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넘어가면 x좌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지. 다시 증가하지. x좌표가 쭉 증가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바로 뭐냐 코사인의 그래프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반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코사인의 그래프 주기부터 봅시다. 주기 얼마? 2파이. 마찬가지로 한 사이클 2파이 걸렸고 가장 큰 특징은 뭐지? y축 대칭. 얘만 y축 대칭. 그걸 좀 방식으로 해야 되겠고. 근데 마지막에 탄젠트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탄젠트 내가 기울기라고 했어. 탄젠트가 기울기 아니야. 그래프가 좀 특이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만 그래프 보고 오늘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가 기울기니까 우리가 이제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할 건데 우선 요 점에 있을 때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 어떻게 돼? 0이지. 맞지? 탄젠트 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딱 P점이 1로 이동되면서 양수지? 양수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 가파르게 올라가지. 증가한다는 얘기야. 증가해. 그러다가 딱 90도가 됐을 때다. 기울기 어떻게 되냐? 세로세로 기울기가 얼마?
너무한데? 아니야. 세로선을 봐. 그리고 기울기 정의 한번 적어볼게. x1, y1, x2, y2 적어. 기울기 정의 뭐였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얘가 기울기지? 기울기인데 지금 얘는 x1과 x2가 같이 세로선이니까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로선은 기울기가 아예 없는 거야. 무한히 큰 게 아니야. 없어 아예.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분연속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수평에서 분연속 결정한다. 90도.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되죠. 여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이렇게. 이때의 모습이 뭐가 되냐면 얘는 분연속점이 존재를 해. 왜냐면 0일 때 0인데 쭉 올라가지? 쭉 올라가는데 x자리에 2분의 파이가 90도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90도일 때 기울기는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90도를 넘어갈 때 봅시다. 딱 90도를 동계 넘어갔어. 그러면 요러한 소리 나오지 얘들아. 기울기 음수지. 기울기 음수인데 가파르다는 얘기는 엄청 작은 수잖아. 누울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엄청 작은 수야. 딱 90도를 넘어갈 때 엄청 작은 수에서 올라오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지. 눕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가로선이 되는, 즉 180도가 되는 순간은 얼마 돼? 이때는 0이지 기울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음수에서 쭉 올라가서 이때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180도 넘으면 다시 어떻게 돼? 양수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되니? 다시 이제 270도가 세로선이지. 그때도 기울기 마찬가지로 있어 없어? 없어. 270도 넘어가면 다시 또 작은 수, 작은 값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 이러한 모양이 계속 반복이 나는 거죠. 음수가 차로. 그럼 주요한 특징들을 좀 보면은 먼저 주기 봅시다.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요 한 모양이 반복되는 파이지.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간격이 다 파이니까. 얘만 주기가 특이하게 파이지. 그치? 그리고 얘는 원점대치. 그리고 얘만 분연속점이 존재하지. 분연속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점근선이라고 해요. 얘한테 점점점 근접만 할 뿐인 거지 얘를 넘어가지 않지. 그래서 탄젠트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암기해줘야 돼. 점근선이 뭐냐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걔를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 얘는 암기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평행이동이 된다든지 막 그랬을 때 이걸 물어보거든? 이걸 물어볼 때 이걸 암기를 안 하면은 답을 못해. 내가 점근선은 내가 암기하라고 내가 강요하는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봐봐.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면은 162페이지에 218번 찾아볼게. 이거 하나 끝낼게. 그 확인 체크에 218번 가보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뭐. 만약에 탄젠트에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을 때는 점근선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줘야 돼. 기본형의 점근선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 내가 요 놈을 알맹이를 하나로 보는 거지. 탄젠트 어쩌고. 탄젠트의 어쩌구가 요 각이 얼마가 되면 네모가 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요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네모가 얼마가 되는 순간? n파이에 플러스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 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점근선이다 이거지. 그럼 위에 넘어가면 파이가 될 거고 2로 나누면 얼마래? 2로 나누면 2x는 넘어가 볼게.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지. 여기서 n은 정수야? 그럼 얘는 n 플러스 1파이지. 그런데 얘를 내가 n 플러스 1의 파이인데 내가 임의로 얘를 그냥 n파이로 적어도 되지 않니? n이 어차피 모일 거니까 정수니까 쭉 뻗어나가는 숫자 정수는 임의로 내가 이렇게 적어도 돼.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n파이가 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뭐냐면 정수니까 얘를 굳이 뭐 n 플러스 1을 적어도 틀린 답은 아니야. 어차피 n은 정수니까. 정근선만큼은 좀 암기하자. 그래서 정의에서 이제 그래프 개형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정의 한 김에 그래프 개형까지 나와서 다음 시간에 주로 이제
상관에서 그래프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많아. 각변환. 이제 각변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 시간에가 이제 많이 못 오지? 수도도 못 오고. 다음 주 월요일은 수업은 해? 같은 수업을 내가 다른 애랑 다시 두 번 할 거니까. 성남이 좀 늦게 해서 늦게 끝나니까. 야, 일정 좀 짜봐야겠어. 약간 오늘 숙제가 좀 적지. 오늘 숙제는 오늘 열심히 익혀와야 될 게 뭐냐면 특히 호도법 60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잘 돼 있어야 돼.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다음에 수술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우체국의 회의의 논리까지 했고 개념 원리론은 139페이지까지 해보고 쟤는 내가 못 받았더라고. 쟤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할 건데 너희들이 우선 초벌로 한번 해봐봐.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쟤에서 거기 81페이지 유형 1번부터 수술을 593번까지. 내가 여기서 몇 개 골라서 좀 어려운 문제를 다음 시간에 우선은 1차적으로 한번 해보자.